골반 성형에 대해서 좀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바디라인이 자연스럽다라는 거는 엄청난 많은 생각과 연결 범위와 뎁스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골반을 우리가 요즘 얘기를 할 때 보면 속옷을 많이 올립니다. 고객님들이 이 사선 라인을, 허리와 다리의 연결성을 사람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기존에 보형물을 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힙을 했다 치면은 힙이랑 골반은, 저는 이제 거기에 보형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를 서칭을 해봐도 안 나와요. 잘 보형물은 되게 밀도가 되게 무겁기 때문에 쳐져서 내려와요, 힙이. 근데 이거를 고객님들이 인지를 못합니다. 다음 주, 2주 뒤에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물방울 떨어지면 바위에 구멍 나듯이, 근데 그거 한 번에 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딜레이 임팩트가 나중에 고객님들이 느끼시는 거죠. 힙 보형물 때문에 힙딥도 더 강하게 생기고 힙도 많이 끌어당기면서 피부가 늘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 보형물을 넣는다는 인지를 이제는 좀 거부감을 가지기 시작한, 부자연스럽고 이걸 이제 리플레이스먼트,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골반 보형물 이게 가능하냐라고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정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그 큰 사이즈를 보형물 백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허리, 골반, 그 다음에 다리 라인, 후면 힙하고의 연결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삐걱거리면서 맞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들의 바디라인이 바뀌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5년, 10년 전에 넣었던 보형물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을까? 단지 저는 보형물을 선택하는 사람은 한 가지라 생각합니다. 넣고 나면 분해되거나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냥 영구적으로 가는 거잖아. 롱 레스팅, 이거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레스팅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하더라도 필러가 보형물보다 비싸네, 이런 1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이 아직도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골반이 보형물이 가능하다? 이건 완전히 불가능하다. 우리의 가슴 모양은 동그랗고 이런 게 있지만, 골반은 일자인 사람 있고 패인 사람 있고 그냥 볼록한 사람도 약간 있어요. 모양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디비에이션이 이제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골반 힙은 살짝 동트다가 이제는 아예 거의 사장되는 단계가 아닌가. 죄송합니다, 연관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소비자들이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입니다, 그게. 근데 골반 전용으로 보형물이 나온 게 없잖아요. 있죠. 있는데 이제 수입이 우리나라에는 없고, 미국은 왜 있냐면, 우리나라 인구 5, 6천만이고 미국은 이제 불법 체류자까지 감안해도 한 3억에서 4억이 될 텐데, 걔네들이 뭘 출시해도 팔립니다. 내수 시장만 해도. 우리가 근데 진짜 액티브하게 팔렸으면 수입이 되겠죠. 간혹 이제 헷가닥 한 사람들 보면 광배근 보형물, 뭐 2두, 3두 보형물 이렇게 만들던데, 그 만들어도 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래서 없죠.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고, 만들려는 시도는 많았어요. 예전에 틀에 짜여진 몰딩된 보형물들이 굉장히 많았죠. 어디든 다 넣을 수 있었죠. 예전에 입술에도 천 같은 걸 감아서 넣었었고, 귀에 귓볼에도 넣었었고, 쇄골에도 넣었었어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형물이 가슴밖에 없어도 다 사장되고 그냥 없어진 거예요. 생각해보면 골반이 성형 수술을 통한 보형물 삽입이 가능하냐는 질문은 궁금해하지 않을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골반 전용 보형물이 없다 보니까 엉덩이에 넣은 엉덩이 보형물을 엉덩이에 넣고 골반 가까이 넣고 해서 2개를 실제로 넣으신 분 오셨었잖아요. 그분 상태가 어땠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멀리서 봐도 보형물이 2-3개는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사람 엉덩이가 뭐 예쁘든 안 예쁘든 뭔가 사람 태어난 모양이어야 되는데, 볼록하게 큰 게 한 개 있고 작은 게 한 개 있고 이랬죠. 그래서 큰 자갈돌, 작은 자갈돌 있고, 앉을 때마다 이제 엄청 불편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앉을 때 압이 얼마나 센데. 그래서 그분은 참 안 됐더라고요. 그분 또 다른 거 시술하지 않으셨나요? 실 같은 거. 근데 그분이 이게 보형물이 2개가 워낙 크게 들어가 있으니까 피부하고 골반하고 밀착이 안 돼가지고 맞아. 주기적으로 상추렉을 뽑아낸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형물을 넣으면 계속해서 이제 염중 수치가 증가돼 있으니까 우리 몸에서 계속 이제 면역세포들이 싸우거든요. 왜냐면 이물질이 들어왔으니까 거미가 이제 먹잇감 싸듯이 보형물 팩을 싸버려요. 예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보형물 팩이.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도 참 안타까운 게 모양도 안 예쁘고
가면 갈수록 아프고 불편하고, 그런데 그걸 빼자고 하니까 완전히 주저앉을 것 같고, 그리고 보형물을 굉장히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섬유 구조물 자체가 굉장히 많이 로스가 일어나 있기 때문에 필러를 넣더라도 자리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보형물을 빼고 필러로 복원을, 비용 시간을 들여서 다시 리커버리를 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보형물을 못 빼고 있는 거지, 보형물이 괜찮아서 내 몸에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보형물을 코든 가슴이든 힙에 넣은 분들은요, 잘 안 만집니다, 그 부위를. 필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내 살처럼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만져도 이질감이 없지만, 보형물은 만지는 순간 그 불편한, 내가 내 조직같이 하는 그 느낌을 평생 안고 살아야 돼요. 이거는 코 수술만 해도 딱 아실 거예요. 예.